반갑습니다. 잠깐 좀 공백이 있었죠. 지금 코로나19 우한발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코비드19로 명칭된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하다가 여러분들이 온 걱정과 근심이 여기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동영상 하나를 좀 매 회마다 뒤에 팁으로 좀 넣고, 오늘은 특별히 특집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로부터 코비드19로부터 우리의 면역력을 지켜서 우한폐렴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지, 저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일단 우한폐렴 역시 몸의 외부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게 우리로서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부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찬다든가 또 외부 출입을 가능한 최소화시키고, 또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고 나서는 손을 씻는 방법이라든가, 또 기침할 때는 이렇게 가리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뭐가 없을까, 이 부분에 포커싱해서 한번 이번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면역력을 높이는 우리 일상 속에서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국 면역력을 높여야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에는 항상 암이라든가 감기라든가 독감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의 면역력이, 우리 면역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고 또 면역력을 떨어지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생활 속에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명상, 오늘 이제 명상까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 오늘 10분 정도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네 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장이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 속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산균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구르트 외에도 유산균 제제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봉지에 요만큼씩 해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한 3년간 이 유산균 제품을 약국에서 파는 거 있죠. 가루로 된 거, 스틱으로 돼서 하루에 하나 정도 권장하나요? 이런 걸 먹어보니까 일단 장 문제가 해결됩니다. 편안해지고요. 또 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스트레스나 문제점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꼭 유산균 제품을 복용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온도,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감으로써 오는 엄청난 소식들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35도의 저온증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36도로 1도로 올릴 수 있다면 이미 몸을 면역력으로부터 훨씬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 폴라티를 입고 있는데요. 제가 녹화를 하지 않을 때는 의도적으로 목도리를 합니다. 항상 목도리를 하는 거죠. 특히 목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과 체온 유지가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처럼 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여러분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V 보면서 하는 운동이라든가 앉아서 하는 거, 뭐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요즘 뭐 복부 살 빼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이렇게 걸터 앉아갖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당겨서 걸터 앉아서 다리를 올리는 이 운동만으로도 뱃살을 많이 빼게 하더라고요. 지난 제가 한 2, 3개월 동안 8kg 정도를 뺐는데
이런 운동을 유튜브에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운동, 만약에 뭐 관절이 안 좋은 분은 관절, 상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라든가, 또 뭐 목이 안 좋은 분들, 어깨가 안 좋은 분들, 등이, 척추가 흰 분들, 이 다양한 운동을 한번 좀 찾아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하시면 미토콘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운동을 할 때 계속 나오면서 우리 건강, 특히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좋아하는 분들이 어른들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음식인데 당근입니다. 당근.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중에 당근. 당근은 일반적으로 제가 메모를 좀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드실 때는 대략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10%밖에는 흡수가 안 되는데 익혀서 먹으면 30%. 예를 들면 좋은 기름, 올리브 기름 같은 데서 잘 볶아서 먹으면 60% 이상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당근을 드시면 시력이 좋아진다 그러죠. 정말 그렇습니다. 안구 건조증 있는 분, 시력이 안 좋은 분, 눈이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좋고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 비피더스균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어요. 매우 좋은데, 그래서 요구르트하고 당근 주스를 같이 갈아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암 발병률도 매우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 심혈관 질병,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우한폐렴으로부터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죠. 기저질환이 뭡니까?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 당근을 드심으로 해서 카로티노비트인가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제가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동맥경화를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에서 75g만 드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가능하면 깨끗이 씻은 다음에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것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음식 간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면역력을 해치는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4가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앞서 이해한 경우에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몸에 냉기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연결이 되죠. 근데 몸이 차가워지면 첫 번째 배가 탈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제품 드셔야 된다는 게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배가 차지고 그 다음에는 얼로냐면 이 냉기가 목으로 와서 목이 아주 빳빳해집니다. 저도 목이 좀 굳은 편인데, 이 목이 굳은 사람들, 배가 찬 사람들은 일단 몸에 냉기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 면역력을 해치는 첫 번째는 냉기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면역력을 돕는 명상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면역을 높이는 명상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요, 독감, 감기, 헤르페스, 대상포진, 당연히 우한폐렴에도 위험에 노출되겠죠. 세 번째, 수면 시간을 짧게 가지면 안 됩니다. 수면 시간을 충분히 주무셔야 되는, 어느 정도 되면 성인은 7시간 이상에서 9시간까지 꽤 많이 자는 거죠. 청소년은 어떨까요? 청소년은 1시간 더 많습니다.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늦잠을 좀 재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6세 전후의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9시간에서 12시간까지 자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을 하면, 충분한 수면은 몸에 휴식을 주고요, 힐링을 주고요, 그 다음에 몸에 자연 치유가 잠 속에서 일어나죠. 또 뇌 치매도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자, 면역력을 해치는 4번째는 뭐냐면요, 햇빛을 안 쐬는 겁니다. 햇빛을 자주 쐬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햇빛을 쐴 기회가 별로 없는 저 같은 실내에서 주로 작업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D를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역을 해치는 냉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또 햇빛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명상을 소개하고 마무리할 건데, 첫 번째,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떤 명상이 필요하냐면 호흡을 길게 가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호흡을 짧게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시작되는 데 따라서 가능하면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모두 코로 하시는데요. 요새는 이제 마스크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코로 호흡을 빨리 하면 안 좋습니다. 코로 호흡을 천천히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는데 처음에는 1초, 2초, 3초, 가능하면 3초 이상, 4초, 5초까지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호흡이 깊게 배꼽 밑에 단전까지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아주 깊은 호흡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깊은 호흡과 함께 눈을 감고 오늘의 명상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즘같이 이제 어려운 때일수록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 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깊게 하시면서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구름이 한 점도 없는 푸른 하늘을 떠올리시고 상상력으로 어떤 친구들이 떠올렸다 그러면 구름을 한 점을 불러와서 그 친구들의 모습을 이미지 사진을 착각 찍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미지를 구름에 딱 가둡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우간폐렴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 걱정과 함께 몰려온다면 역시 그 뉴스에 봤던 그 장면을 또 사진 착각 찍어서 구름 하나를 불러와서 거기다가 가둡니다. 이번에도 또 만약에 맛있는 짜장면, 맛있는 냉면을 먹고 싶다. 그러면 냉면 사진을 착각 찍어서 역시 구름 하나를 불러와서 냉면을 거기다 가둡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구름 하나를 불러와서 구름 한 점도 없는 하늘에 구름 3개를 놓고 더 이상 생각이 떠오르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 3개 사이에 가운데 원을 하나 그리시고 나의 마음, 나의 의식을 그 구름으로 넣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판단, 걱정으로부터 우리 의식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원래의 나인 리얼 셀프로 의식이 가도록 하는 겁니다. 눈을 감으시고 원을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걱정, 근심 다 놔두고 호흡은 깊게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 나의 마음, 나의 의식을 그 원을 그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원이 있고 원이 있고 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원을 그리시고 들어갑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의심 하나 둘 셋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이 코칭을 이제 갭 코칭이라고 합니다. 명상인데 갭 명상인데 갭 명상을 하시고 주무시면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첫 번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장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산균 제품을 드셔라. 세 번째, 체온을 36도 이상으로 가능한 높여라. 세 번째, 운동을 꾸준히 해라. 실내 운동이라도. 네 번째, 당근을 가공해서 열을 높여서 가능하면은 좋은 기름에 데펴서 드시라. 면역력을 해치는 건 냉기,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햇빛 부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호흡을 길게 하고 갭 명상 코칭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여라. 오늘 코로나 코비드19에 대한 특집으로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우리 강의를 좀 찍고요. 뒤에 이렇게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된 이런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코칭 노하우들을 조금씩 넣어서 연결하도록 하고요. 이런 갭코칭은 나중에 자녀들이 공부할 때 자꾸 어떤 생각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럴 때 생각을 처리하는 기술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은 아이들은요, 이 생각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고요. 그 신중한 아이일수록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은 아이와 작은 아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눈을 감고 떠오르는 생각을 쉬어보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30초 안에 10개의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가지, 어떤 사람은 20가지 이렇게 생각이 많을수록 공부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이 많이 떠올라서 걱정이 많아서 우려가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뭔가 일이 집중이 안 될 때 이 갭 코칭을 쓰는 겁니다. 학습 코칭은 굉장히 중요한 코칭이 되겠죠. 그런데 이 코칭을 평상시에 하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